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미에 자신의 내면 감정을 살피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면 감정을 살피는 것도 마찬가지로 호흡에 이렇게 나타나는데, 호흡 따라서 그 감정이 변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 일단 그 호흡의 3가지 유형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일단 간략하게 3가지 유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숨 쉬는 건 우리가 다 똑같이 그냥 숨을 쉬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각각의 그 숨 쉬는 유형에 따라서 나타나는 신체 증상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좀 세분화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본인이 스스로의 호흡 습관에 대해서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우리 그 숨을 위로 당겨서 상단전에 자극을 주는 유형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코로 숨을 이렇게 당길 때 숨이 이렇게 머리 쪽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부분에 자극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길 때 숨이 이 부분으로 갔다가 이렇게 폐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뭔가에 집중을 하면 그때부터 머리 주변에 압력이 느껴지기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띠 같은 것들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분들은 보통 두통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좀 집중하고 나면 머리가 굉장히 아파오는, 집중한 그날 당일에는 그렇게 크게 아프지 않지만 그 다음날 정도부터 이제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을 하죠. 주로 이제 상단전을 중심으로 해서 호흡을 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2번째 유형이 어디 있느냐 하면 이 뒤통수, 여기 이 부분과 목, 경추 윗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호흡을 당기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호흡을 이렇게 숨을 당길 때, 코로 숨을 당길 때 이 뒷부분, 목과 뒤통수 쪽에 힘을 줘서 숨을 당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대체로 흉식 위주로 호흡을 합니다. 가슴, 어깨에 자극을 주는데, 어깨를 당겨서 올리는 것이 아니라 목 뒤를 이렇게 당겨 올립니다.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두통을 경험하는데, 이분들은 어떤 특성이 있느냐 하면 주로 우리 이제 긴장성 두통을 앓는, 위를 긴장시켜서 그 다음날이나 이렇게 해서 긴장성 두통을 앓는 사람들, 긴장성 두통에는 약도 없다고 하죠. 그래서 그건 정말 하루 종일 온종일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자, 이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무슨 습관이 있냐 하면 머리 가죽을 움직이는 습관이 있습니다. 머리 가죽을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 위에 있는 이 가죽을 이렇게 해서 이게 끄떡끄떡 움직이는 그 습관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 인류는 귀도 이렇게 움직여요. 귀 이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귀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은 머리 가죽도 이렇게 끄떡끄떡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게 원래 인류한테 있는 기능이었다고 하는데 안 쓰니까 요즘 사람들은 이제 많이 퇴화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2가지를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를 뒤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머리 가죽 또한 움직일 수 있는 그 사람들은 대체로 이 뒤에 있는 이 근육을 발달시켜 놨습니다. 발달이라기보다는 이제 원래 그 기능이 있던 거를 퇴화시키지 않았으니까 유지하고 있는 게 맞겠죠. 어찌되었든 그 사람들은 숨을 당길 때, 숨을 들이킬 때 보면 목과 이 뒤통수를 의식하면서 숨을 당깁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면 호흡이 좀 부자연스러워지면서 역시 머리가 아파오게 됩니다. 우리 상기병 걸린다. 기도하다가 보면, 명상하다 보면, 참선하다 보면 상기병이 왔다. 요 유형들이 상기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타입이 뭐냐면 하단전으로 숨을 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위로 당기는 사람과 숨을 바로 이렇게 뒤통수 쪽으로 당기는 사람이 있으면 숨을 아래로 당기는 사람들도 있죠. 숨을 아래로 당기는 사람들은 호흡을 단전호흡을 이제 좀 훈련했던 사람들이 보면 숨을 목에서 코에서 이렇게 숨을 당겼을 때 밑으로 해서 이렇게 바로 하단전으로 내려가게끔 합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숨을 쉰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 세 가지 유형을 다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숨을 상단전 1로 코에서 당겼을 때 위로 당겨 올라갔을 때 느낌과 뒤로 어깨 이제 흉식 위주로 해서 이렇게 당겼을 때와 하단전 상중하로 당기는 게 되겠죠. 그렇게 당겼을 때 느낌이 더 다릅니다. 그리고 평소에 본인이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숨을 쉬는지를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게 정확한 이해 없이 호흡을 시작하게 되면 주로 이 중간으로 당기는 분들이 호흡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호흡을 하면 어깨가 자꾸 이렇게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호흡이 짧아져요. 그리고 호흡하는 것이 몹시 힘들어서 단전호흡을 하겠다라고 하고 2번 내지 3번 이 단전호흡을 하고 나면 한 번은 단전호흡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흉식호흡을 해야 되는, 그래서 호흡 어렵다고 하는 분들이 대체로 요 중간으로 숨을 당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위로 당기는지 중간으로 당기는지 아래로 당기는지를 잘 살펴서 숨을 아래로 당기는 연습을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그러면 이 중간으로 당기든 위로 당기든 아래로 당기든 호흡에 힘이 들어가서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단전으로 당기는데도 역시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런 분들은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의도적으로 호흡을 조절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렇게 가르치죠. 숨을 들이쉬는 숨과 내쉬는 숨을 줄을 세워서 이렇게 하시라. 그러니까 숨을 의식하면서 이제 쉬게끔 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보다 내가 숨을 의식해서 쉬는 것이 아니라 숨 자체가 나의 감정을 의식하도록 숨을 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입장이 다른 거예요. 반대쪽에 있는 겁니다. 내가 숨을 이렇게 쉬어야지 라고 하는 순간 그 나의 의도라고 하는 부분이 몸을 긴장시킵니다. 그래서 반대로
그냥 내가 평소에 쉬는 숨 자체에 어떤 느낌이 있는지를 살피라고 합니다. 들이셨다가 그 사이 잠깐, 들이쉬고 내쉬는 숨 사이에 잠깐 이렇게 숨을 끊어서 관찰하고 있다가 다시 내쉽니다. 요 사이에 이 호흡이 어떤 감정을 일으키고 있는가. 즉, 내가 호흡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호흡이 나의 감정을 관찰하도록 만듭니다. 이게 처음엔 굉장히 좀 헷갈리실 거예요. 그렇게 되나? 호흡에 무슨 감정이 있나? 난 아무 감정도 없는데요. 보통 이렇게 가르쳐 드리고 나면 한 3분 정도 하시고는 아무런 감정도 못 느끼겠는데요. 이렇게 하십니다. 10분 이상 해보죠. 10분이 안 되면 20분 이상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호흡이 감정을 품고 있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호흡 따라서 특정한 감정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혹은 호흡이 특정한 나를 어떤 특정한 감정 상태로 끌고 가고 있다라는 그 체험, 감각,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일어납니다. 자, 그때 이렇다고 이렇게 또 바로 긴장하지 마시고요. 정말 그렇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어요. 원래 당연한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그 감정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냥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편안하게 그냥 그 감정을 보기만 하세요. 그 감정을 느끼려고 하지 마시고, 그랬구나. 그 선에서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서 몸을 충분히 이완시켜 보십시오. 그러면 호흡이 당연히 길어집니다. 미미해집니다. 호흡이 부드럽고 가늘어진다. 미미해지면서 길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거기에 깊게 몰입해보면 어느 순간 내가 숨도 안 쉬게 됩니다. 숨 안 쉬면 죽는 거 아닌가요?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내가 숨을 안 쉬고 있었는지를 모를 정도로 그냥 이렇게 몰입해 있다 보면 숨 쉴 때 되면 다시 또 숨 쉽니다. 죽지 않습니다. 자, 그때 우리는 아주 신비로운 경험들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몸이 부드럽게 이완이 되면서 내 몸 안에 남아있는 감각들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천천히 하나씩 둘씩 이렇게 지나치면서 보게 됩니다. 그 감각에 매달릴 필요도 없지만 그렇다고 그 감각을 또한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생애를 산 동안 그런 감각, 감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는 것이고, 그것으로서 또 내가 이 세상을 이렇게 물질화해 나가는 어떤 수단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무시해야 될 것이 아니라 내가 주로 이런 걸 이렇게 썼구나라고 아는 순간 그것이 더 이상 나를 끌고 가거나 내가 그것에 빠지는 무를 범하지 않게 됩니다. 즉, 감정이 나를 끌고 가지 않게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다스리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매트릭스에 나오는 대사, 아는 것과 걷는 것은 다르다. 그때부터는 걷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쓰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걷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까지는
책을 봐도 알고, 남에게 들어서도 알고, 본인이 생각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걷는 것으로서 전환시킬 수 있을 때 변화가 나타나죠. 예. 이것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그것을 쓸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쓸 수 있으려면 그것이 머리에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몸의 감각으로 남아 있어야 됩니다. 때문에 이 감각 체계를 아는 것이 걷는 것으로서의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것을 체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깨치다와 깨우치다가 사실은 비슷하게 쓰이는 말이지만 그걸 굳이 구분해서 우리 따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도를 깨치다, 도를 깨우치다. 예. 깨치다가 바로 깨침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 감각 체계를 통해서 확실하게 체험했을 때 우리가 깨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해한다, 내가 그걸 그냥 안다를 그러면 이제 깨우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 깨침이라고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호흡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자, 오늘 이제 두 가지 말씀드리는 것, 요 요령을 지속해서 하시다 보면 내가 내 몸 안에서 나타나는 그 의식적인 어떤 체계로서의 감정, 감각, 그 다음에 사고, 이것의 바탕을 이루는 기제를 아실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내가 숨을 어떠한 형태로 쉬고 있는가, 위로 당기는가, 중간으로 당기는가, 아래로 당기는가. 대부분 사람들은 중간 혹은 위로 당기는 분들도 왕왕이 있습니다. 난 긴장성 두통을 알아. 긴장성 두통 뭔지 아시죠? 네. 서서히 이제 코 이쪽이 말라오다가, 그 다음에 이제 눈 이 주변이 이렇게 아픕니다. 여기가. 눈 알이 아프거나. 그리고 나면 이제 측면이 아프거든요. 이거는 약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일어나기 전에 보통 위를 먼저 긴장시킵니다. 그래서 긴장하면 위를 수축시키고 숨을 쉬지 않으면서 중단전이 막히고, 중단전 막혔는 것이 위로 올라와서 코 부비동 쪽을 건드렸다가 머리로 가는 건데, 위를 긴장시켰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못 느끼죠. 그래서 뭐 소화가 잘 안 된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데, 여기 하나로 연동되어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호흡하다 보면은요, 회음 호흡을 하게 되면 이 회음은 백회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요. 중단전을 이렇게 호흡하다 보면 중단전은 이 뒤에 경추, 즉 이 천도라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호흡은 회음을 하든 하단전을 하든 이게 온몸의 어떤 그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아래 위로 연결이 되어 있고 앞뒤로도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위 상하로도 이렇게 계속 지그재그로 연결되면서 전체적으로 다 순환하게끔, 상호 연결되어서 순환하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긴장하면 위와 이 중단전과 코와 이 주로 이제 우뇌 쪽이, 오른쪽이 이제 주로 많이 아파오는데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렇게 아프신 분들은 내가 숨을 어디로 당기는지를 좀 살펴보시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호흡을 인위적으로 조절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호흡이 감정을 살피도록 하시라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잘 안 된다. 해보시면 압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숨을 이렇게 의식하고 쉬지 마시고요. 숨 자체를 편안하게 쉬면서 그 숨 끝에 나타나는 감정들을 살피시는 거예요. 그러면
빠른 분들은 한 서너 번 해도 아실 것이고, 늦는 분들은 적어도 한 20분 이상 해보시면 이 숨과 관련해서 내 안에서 어떠한 감정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를 아실 수 있는데, 자, 그걸 알았다고 해서 바로 또 뭔가를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그 감정 상태에서도 몸을 빼세요, 이렇게. 몸을 이완시키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내가 아무 생각 없는, 아무런 감각이 없는, 좀 말 그대로 무념무상의 상태에 있게끔 됩니다. 굉장히 편안하게 이렇게 있게 됩니다. 자, 그 상태까지 만들어 들어가는 게 기도의 기초입니다. 기도의 시작이에요. 무엇을 빌거나 내가 무엇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것 이후의 작용입니다. 그래서 그 호흡이 이 기도의 기초다. 이 부분 오늘 말씀드리고, 그렇게 어려운 것 아니니까 한번 시간 되실 때 편안하게 앉아서 실행해 보십시오. 단, 그거 하다가 갑자기 놀랄 수 있는 상황은 좀 피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옆에서 막 문을 벌컥 연다든지, 혹은 또 갑자기 주변에 어떤 그런 크랙션 소리 이런 거 있죠. 예. 그런 소리가 나면, 그런 소리가 또 자주 나는 경험을, 그런 것 때문에 깜짝 놀라는 경험을 자주 하게 되면, 나중에 좀, 큰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게, 좀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요하게 있을 수 있는 장소를 찾으시는 것은 권합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저도 역시 그런 경험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에 깊게 몰입이 되면 꼭 누군가가 찾아옵니다. 마치 알고 오는 것처럼. 친구들 중에 이렇게 아이들이 내려오든가, 아니면 주변에 있는 지인이 오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멀쩡하게 있던 주변에 있는 사물들도 이렇게 툭 떨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이거는 일정 정도 숙달이 되어도 그런 현상들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냥 저 혼자 생각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기존에 있던 부분으로부터 내가 여기서 몸을 빼는 것 자체를 싫어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한 번씩 해봅니다. 같이 놀던 친구가 변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있죠. 저는 그냥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이런 거를 할 때는 좀 조심해서 주변의 환경을 살펴서 하시는 부분이 필요하실 겁니다. 자, 초파일 기도 두 번째 요령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